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 오늘부터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구현입니다. 오늘도 사회 분야 이슈를 사정없이 타파해봅니다.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울산의 시내버스 관련 문제점, 네. 각종 논란들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네. 울산의 시내버스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는 분들, 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통상임금에 져가지고 또 이 180억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시내버스가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가 이런 걸 몰랐다. 이런 걸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를 살펴보죠.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자, 이번 기회에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라져버린 울산의 선사 유적.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울산박물관에서 울주 검단리 유적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검단리라면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검단리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울주군에 있는 웅촌의 검단리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울산 사람들도 검단리 유적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검단리 선사시대의 유적전을 찾는 시민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울산은 방구대 안각하라든지 신라의 무역항이라든지 그리고 고려시대 흥여부, 박윤흥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선사시대 유적이나 유물이 이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건 새롭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울산의 제대로 된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파묻히고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울산의 대표 유적이라고 하면 방구대 안각화. 워낙 이슈가 많기도 하니까요. 또 천전리 각석, 이 정도가 널리 알려진 유적인 것 같은데,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검단리 유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의 주인공인 울주 검단리 선사유적은 1990년 세상에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 환호유적입니다. 환호유적이요? 네, 환호유적인데 환호라는 거는 마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깊이 판 도랑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건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수리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국내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환호유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그 당시에 1990년에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학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은 일본에서는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특파원까지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특파원까지 보낼 정도면 아주 특별한 유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검단리 유적은 한반도 최초로 발굴된 환호 칠학인데요. 검단리 유적 환호 전체 길이가 한 300m. 그리고 6,000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나온 유물이 한 800여 점 정도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이곳 유적은 검단리 집자리라든지 또 검단리 식톡이라든지 이런 고유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네. 이 외에도 울산에는 중산동이라든지 달천동 일대의 청동기 후기와 초기 철기 문화, 그리고 대곡천 일대의 석기, 청동기 문화, 그리고 서생 신암리, 조일리, 신화리,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하고 아주 가까운 북구의 연암동 이런 데도 집자리 유적들을 되게 많이 있는 엄청난 유적이 분포된 도시가 바로 울산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울산을 가리켜서 이 선사 문화의 보고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잘 몰랐지만 우리 가까이에 대단한 선사 유적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단적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바로 이 검단리 유적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유적을 특별히 전시하기 위해서 울산에 이제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없으니까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30여 점을 빌려왔습니다. 빌려왔다고요? 네네. 빌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1990년도에 발굴을 했을 때 나왔던 수많은 유물들을 울산에 보관할 길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발굴 주체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와 가지고 울산에서 나온 토기류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금단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놨는데요. 네. 이 다른 곳에서 나온 금단리 토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울산에는 옛날에 이제 있었던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검단위 현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나요? 그 아무런 표시도 없나요? 들어가는 입구 표시는 있습니다. 지금 뭐 가보시면은 네. 이제 표지도 있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굉장히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한번 현장에 가보는 걸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울주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복원하려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앞으로는 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번 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검단리 유적의 존재조차 몰랐던 분들이 계실 텐데 검단리 외에 지금까지 울산에서 발굴된 선사시대의 유적 어느 정도입니까? 많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네. 그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울산의 현대만 기억합니다. 공업도시, 굴뚝도시, 산업수도 이런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울산은 한반도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 생활을 시작한 땅입니다. 울산이 한반도 정착 생활의 시작이었다? 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건 학계에서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이야기거든요. 네.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울산은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도 좋은 터전이 되었고요. 선사인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울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육로로 들어온 쪽은 북방계통에서 바이칼 호수 쪽에서 이동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네. 사실은 그때 지금도 지금 겨울철 지금 10월 말부터 삼호동 일대에 떼까마귀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의 이동과 인류의 이동이 같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도 폴로네시안 계열의 그 인류가 바닷길을 통해서 또 남쪽 지방에서 올라왔고 그 접점 지역이 바로 울산이었다. 이런 증거들이 네. 가장 큰 증거는 사실은 방구대 안각하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많이 널려 있는 땅이 울산입니다. 네. 참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공부를 정확히 잘 하셨고요. 네. 지금 우리 2세들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가운데 제대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유적이 거의 없고요. 또 없다고요? 하나는 보존을 안 한 겁니까? 보존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2008년도에 지금 애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2008년도에 검증 교과서가 된 교과서거든요. 네. 2008년도 검증할 당시까지도 울산은 거의 뭐 선사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좀 재척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논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울산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울산에 박물관이 들어선 것도 10년 됐다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많이 그 유적들이나 유물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990년대 말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변홍사 흔적이라는 그 옥현 유적지. 네. 이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무거동 옥현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보존은커녕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묻어버렸다. 묻어버린 거 아니고요. 네. 그 옥현 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운영을 했는데 이건 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 화살촉이 박힌 고래뼈, 이거 뭐 전국적인 뉴스가 됐던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네. 황성동 바닷가에서 출토된 것인데 동북아시아 태평양 연안 해변에서 가장 웅대한 항만 시설, 그리고 울산이 바로 그 천년 전에 국제 무역항이었던 사실, 이런 것들은 규명되었지만 화살촉이 박혀 있는 고래뼈가 나왔다는 거, 뭐 그리고 시남리에서 여인상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선사시대는 후손들에 의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울산의 현실입니다. 고래도시 울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선사 유적들이 그냥 묻혀버린 거네요.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개발 우선 정책입니다. 그리고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인데요. 울산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은 압도적이었지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발굴이 대형 사업을 위한 개발 전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뭔가 큰 게 나오면 이 개발에 걸림돌이 되니까 뭐 보존 가치가 있고 없고를 좀 더 자세하게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청동기 유적을 우리 문화재청이 그냥 뭐 덮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 일인데요. 여러 번이요? 예, 여러 번입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에 무수히 발굴된 울산의 선사시대 이후의 주요 유적지를 파묻거나 밀어버리거나 뭐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골프장이 곧 개장한다는 북구의 한 체육시설 부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집터 그리고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숯가마까지 56기의 유구는 건물의 자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요. 산지에서 나타나는 청동기 유적, 환호, 집자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평지나 이런 데서 청동기 유적은 많이 발견되지만 산지에서 나타나는 청동기 유적은 드문 경우인데도 이것마저도 덮어버렸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왔지만 보존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다. 네, 이 유적의 핵심은 사실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집터인데요. 네. 산지의 청동기 집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울산의 구석기 유적이 가장 오래된 벼농사 유적,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구릉지, 환호, 제일 대규모의 금단리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집적화해서 보존될 가치가 있는데도 다 지금은 묻어버린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이 보존 가치가 없다면 다 묻어버렸다? 네, 보고서만 내고 네. 묻어버렸습니다. 네. 듣고 보니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검단리 유적, 이게 고대 동북아 섭기 문화를 바꿀 정도의 귀중한 유적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왜 이제 지금 울산박물관에서 특별전까지 하고 있느냐? 네.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이 고고학계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금단리인데요. 금단리 유적은 비교적 늦은 1990년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100여 기에 달하는 집자리, 그리고 고인돌,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양한 유구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주목할 것은 국내에서 처음 마을을 감싸는 도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환호. 네, 그렇습니다. 이 환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환호가 발견되기 전까지 환호 형태의 마을 유적은 일본에서만 발견됐거든요. 네. 일본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됐고, 한반도에는 환호도 안 나타났다. 우리가 먼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겼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환호의 흔적이 드러나면서 외국의 달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정자가 울산의 금단리 유적이었고, 이때 당시에 일본의 특파원들이 일본의 현지 보도를 해가지고 일본 역사학계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임나 일본 부서를 뒤집는 또 하나의 증거가 울산 검단리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 사학계는 일본의 고대 문화, 즉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문화는 중국에서 직접 들어온 것이라고 한반도 유래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울산 금단리 유적이 발굴되자 일본의 연구자들도 결국엔 금단리 한호 칠학 지역을 자신들의 칠학 구조의 뿌리로 인정하게 됐고, 그 특별한 지역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유적인데 제대로 복원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규슈 지방에 가면은 요시노가리라는 고대 선사 유적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는 지금 한 명간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세계인들의 관광객이 한 300만 명씩 몰려왔거든요. 이 일본 울산과 가까운 규슈 지방에 바로 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980년대, 지금 금단리보다 한 10년쯤 전에 공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이걸 발견하자마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와 교육부, 자치단체 나서가지고 테마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랑 달랐네요. 네. 복원을 하고 엄청난 규모로 지금 완전히 인테리어를 해서 일본의 선사시대 문화를 재현해 놨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규슈에 가면 요시노가리에 가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정말 우습게도, 야,
일본이 정말 이런 선사시대 문화가 있었구나. 우리가 일본보다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네. 일본 고고학계가 인정할 정도인데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작 원조격인 울산의 경우에는 금단리가 그냥 황폐화된 채 방치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 금단리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울주군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군단이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교육부, 문화재청, 그리고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모두 머리를 맞대가지고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네. 개발 논리에 밀려서 이 중요한 선사 유적들을 보존하는 이런 뒷전으로 밀렸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반대로 울산에서 이 출토된 이 선사 유적이나 유물들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거죠. 네, 그 점도 제 일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을 이제 울산이 어떤 좀 위치에 있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여름부터 쭉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취재를 하면서 고고학계나 뭐 연구자들이나 울산에서 직접 그 삽을 들고 발굴에 참가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사실은 울산이 1960년대 공업센터 지정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 엄청나지만 그 청동기 시대의 집터나 유물은 3,000개가 넘게 출토됐고 중산리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중산리 한 군데에서 800여 개의 무덤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 엄청난 유물이 쏟아졌지만 후발 그 문화 유적이 쏟아진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개발의 한가운데 있는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좀 뭔가 이것을 보존하고 현장을 남기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울산에는 아시다시피 그 울산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뭔가를 다룰 만한 대학이나 연구시설, 대학. 학자, 인프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 발굴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무시된 것이죠. 네. 지금 얼마나 그 울산이 중요한 것들이 많으냐면 이런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네. 제일 선사시대 앞부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유물이 방구대 안각합니다. 네. 이 방구대 안각화 모조품이 딱 전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중산리와 이제 그 조일리 이쪽에서 출토됐던 오리 모양의 앞형 토지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남리 여인상이라는 비너스상도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건 미술 관련 측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울산에서 중요한 우리 세 점이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도책이나 뭐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 보면 울산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물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바로 울산의 현실이었고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여인상 같은 경우에는 울산 시남리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에 나오는 능포패총 그런 두 군데에서 나온 것이 귀중한 어떤 문화유산인데 네. 이 여인상도 지금 울산에는 없고요. 울산에 없습니까? 네, 울산에는 없고 이제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것이 울산 시남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울산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의문입니다. 그 출토됐다는 그 흔적이나 표시도 없나요?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다는 것이죠. 네. 울산 하면은 그저 공업도시, 굴뚝도시지 선사시대에 뭔가가 있었다, 뭐 중요한 유적지가 있었다 이런 건 별로 인정 안 하는 것이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는 계신데. 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학이나 고고학 쪽에서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다뤘냐면 경주 중심으로, 이 남부지방의 문화권을 이야기할 때는 경주 중심으로, 김해 금강가요를 중심으로, 부산의 동네 그리고 폭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이게 남부권의 어떤 선사시대 문화를 다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울산의 역사, 문화, 선사시대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기존의 연구자들이 자기들의 학설을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설을 바꾸기가 싫은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학계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개발 논리에 휩싸여 있는 그 울산의 뭐 지자체나 지금까지 여러 정치권에서는 뭐 울산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방구대 하나 정도도 제대로 보존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딱할 노릇입니다. 예. 아까 그 예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게 사라진 전시관이 옥현 유적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옥현 유적 전시관이 뭐 도서관으로 변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옥현에서 그 벼농사 유적지가 나왔는데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 일본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한반도에서 절대 넘어온 것이 아니다. 네. 자기들은 중국에서 바로 가지고 왔다. 한반도에서 벼농사 갖고 왔다는 건 말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옥현 유적지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옥현 유적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수전 경작지로는 이 동북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인데 그럼 잘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옥현 유적관이라는 유적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청이 인건비 많이 든다. 관람객 많이 없다 하는 이유로 그냥 폐쇄해 버렸습니다. 네. 이게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 운영 중단 참 안타까운데, 관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만큼 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데, 지금은 수몰된 대곡천 일대,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모르는 그 이야기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 대곡천에서 나온 지금 이 한반도에서 이 금관,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금관이 나온 게 이제 경주의 5개 무덤이거든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금동관이 나온 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곡천 일대 하삼정 유적지에서 이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네. 금동관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굉장한 세력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구대 안각하에 살던 방구대인들이 결국 대곡천을 중심으로 계속 문화를 이끌어왔고 거기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의 숯가마트, 토기 제작하는 터 이런 것들 다 막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7,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드러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대곡천입니다. 네. 이 대곡천 발굴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곳은 수몰되기 아까운 지역이라고 많이 그 토로를 했는데 네. 그래도 개발 논리 그리고 물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겼고요. 네. 언젠가는 또 이 대곡천에 수몰되어 있는 유적들, 유물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몰랐던, 또 몰라서 지나쳤던 울산의 선사시대 흔적. 오늘 이사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울산은 선사시대 이후에 역사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울산 지역이 국내 대학박물관의 발굴 사업 1번지였습니다. 1호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굴 사업을 따는 순간 뭐 예산도 많이 받고 하니까 대학박물관들이 전부 앞다투어서 울산을 향했거든요. 울산에서 수많은 유적을 땅을 팠습니다. 그동안 울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이 무려 6만여 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6만여 점?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울산이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네. 실제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고인돌, 청동기 문화, 농경유적, 환호, 뭐 또 사만시대의 문화 이런 자료들이 울산에서 나왔지만 우리 2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은 주요 출토 유물은 전국 25개 박물관이나 발굴 사업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데요. 시남 비너스상이나 오리 모양의 토기, 청동솥 등 우리 문화의 유전 인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물들, 이건 반드시 울산 출토를 알리고 교과서에도 중요한 사실임을 적어 넣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을 울산에 관련 학문을 하는 대학이 없었고 리더나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의식도 없었기 때문에 빚을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네. 문화는 미래를 약속하는 먹거리이자 도시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과거의 울산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는 무수한 유물과 유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지우고 파묻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면 가장 빠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귀중한 울산의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보존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울산의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짧은 시간 나누기에는 좀 무겁고 생각할 것이 많은 주제였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이사님 덕분에 저도 시청자들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울산의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들을 어떻게 널리 알리고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타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